이 집에 온 뒤로 나는 계속 다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임, 74세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뒤 혼자 살던 집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을 보냈고 퇴원 후 아들 성훈이네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은 엄마 혼자 두면 안 되니까라고 했고 며느리 수연 씨도 저희가 모셔야죠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게 6개월 전 일입니다. 아들네 집은 3층짜리 빌라 2층에 있었습니다. 방 3개에 거실이 넓었습니다. 제 방은 안쪽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고 옷장과 침대가 있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수연 씨가 아니에요. 어머님이라고 웃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수연 씨가 아침을 차려놨습니다. 아들은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수연 씨는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3일째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부엌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마셨습니다. 10시쯤 수연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좀 늦잠 잤어요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난달보다 2만 원이나 더 나왔어요. 아들이 그래? 뭐 때문에 그러지라고 했고 수연 씨는 글쎄요. 겨울이라 난방을 많이 틀어서 그런가 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방 온도를 낮췄습니다. 조금 춥긴 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갔습니다.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눌렀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 다시 눌렀지만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핸드폰 불빛을 켜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팔을 뻗어 벽을 짚었습니다. 가까스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바닥을 만져보니 물기가 있었습니다. 욕실 매트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수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수연 씨, 욕실 매트 어디 갔어요? 아, 어제 빨래했는데 아직 안 말랐어요. 깜빡하고 안 깔았네요. 그리고 센서 등이 안 켜지던데. 네? 고장났나 봐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수연 씨는 바빴습니다. 그날도 매트는 깔리지 않았습니다. 센서 등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에 화장실 갈 때 핸드폰을 들고 갔습니다. 조심해서 걸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매트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센서 등도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괜히 잔소리하는 시어머니처럼 보일까봐 말을 아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외근 다녀온다고 했는데 옷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오늘도 늦게 오셨네요 라고 했고 아들은 현장이 멀어서 그래. 내일도 외근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성훈아, 욕실 센서 등 좀 봐줄 수 있어? 센서 등이요? 고장 났어요? 응, 며칠 전부터 안 켜져. 아들이 수연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그거 아직 안 고쳤어? 수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 깜빡했어요. 전구 사야 하는데.
그럼 내가 내일 사올게.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여보는 바쁘잖아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부탁해.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저는 응,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센서 등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에 약을 먹으려고 약통을 찾았습니다. 평소에는 제 방 책상 위에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수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수연 씨, 제 약통 못 봤어요? 약통이요? 어디 뒀더라? 아, 부엌 선반에 뒀어요. 정리하다가 거기 넣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선반을 열었습니다. 약통이 있었습니다. 약을 꺼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약통이 또 없었습니다. 이번엔 화장실 수납장에 있었습니다. 수연 씨에게 물으니 정리하면서 옮긴 것 같아요. 죄송해요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약통 위치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어떨 땐 거실 서랍, 어떨 땐 부엌 찬장, 어떨 땐 냉장고 위였습니다. 저는 매번 약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헷갈렸습니다. 내가 기억력이 나빠진 건가 싶었습니다.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에 약통 위치 부엌 선반 2월 3일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날도 적었습니다. 약통 위치 화장실 수납장 2월 4일. 일주일 동안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손잡이가 흔들렸습니다. 몸이 옆으로 쏠렸습니다. 급히 벽을 짚었습니다.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잡이를 만져봤습니다. 나사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흔들면 덜컹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성훈아, 계단 손잡이가 헐거워졌어. 어제 넘어질 뻔했어.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많이 다치셨어요? 아니, 괜찮아. 근데 빨리 고쳐야 할 것 같아. 알겠어요. 수연아, 그거 좀 봐줄래? 수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근데 여보 오늘 몇 시에 들어오세요? 늦을 것 같아. 외근 가야 해서. 또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현장 관리가 내일이니까. 아들은 그날도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손잡이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 다시 물었습니다. 수연 씨, 손잡이는 언제 고쳐요? 아, 깜빡했어요. 드라이버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볼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잡이는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계단을 오갈 때마다 조심했습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계단에서 또 미끄러졌습니다. 이번엔 손잡이를 안 잡았습니다. 벽만 짚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계단에서 발이 헛나갔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다음 날 손목이 부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참았습니다.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손목 부음 2월 17일 계단 손잡이.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 손목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손목 어쩌셨어요? 계단에서 넘어졌어. 또요? 조심하셔야지. 손잡이가 계속 흔들려서. 아들이 수연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거 아직도 안 고쳤어? 수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깜빡하고. 내일 꼭 고칠게요. 그래야지. 엄마가 다치시잖아.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집에 거의 없다 보니까 집 관리를 수연이한테 맡겨놨거든요. 앞으론 조심하라고 할게요. 저는 응,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센서 등, 욕실 매트, 손잡이, 약통 위치 모두 고치겠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깜빡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수연 씨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요. 밤에 화장실 소리 때문에 자꾸 깨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불편한 존재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에 수연 씨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는데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자주 다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응, 괜찮아. 내가 조심하면 돼. 그래도 엄마가 예민하신 건 아니고 집이 낯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적응 문제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민해서 자주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꺼내 적어둔 것들을 봤습니다. 욕실 매트 없음 1월 15일, 센서 등 고장 1월 15일, 약통 위치 부엌 2월 3일, 약통 위치 화장실 2월 4일, 손잡이 헐거움 2월 12일, 손목 부음 2월 17일, 메모를 보니 한 달에 서너 번씩 뭔가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온 뒤로 이렇게 자주 다친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살 때도 넘어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 와서만 자꾸 다쳤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센서 등은 왜 안 고쳐질까요? 매트는 왜 안 깔릴까요? 손잡이는 왜 그대로일까요? 약통은 왜 자꾸 옮겨질까요? 모두 깜빡했다는 말로 끝났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을 가다가 또 센서 등이 켜지지 않는 어둠 속을 지났습니다. 핸드폰 불빛으로 길을 비췄습니다. 욕실 바닥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매트는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벽을 짚으며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그 불편함이 나를 계속 다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센서 등은 여전히 켜지지 않았고 욕실 매트는 깔리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는 흔들렸고 약통은 자꾸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깜빡했다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는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핸드폰 불빛을 켜고 발밑을 확인했습니다. 계단은 손잡이를 안 잡고 벽만 짚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다쳤습니다. 3월 초 부엌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제가 닦을게요라고 했지만 제가 먼저 걸레를 들었습니다. 물을 닦으려고 몸을 숙이는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엉덩이를 찧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수연 씨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물이 있었네. 아, 제가 설거지하다가 흘렸나 봐요. 죄송해요. 깜빡하고 안 닦았네요. 또 깜빡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엉덩이가 아팠습니다. 저녁까지 통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연 씨가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타박상이네요. 그런데 자주 넘어지시나 봐요? 네. 요즘 그래요.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 드시면 뼈가 약해지니까.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수연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죠? 응, 나이가 드니까 그래. 화장실도 언제 쓰실지 몰라서. 저도 밤에 자주 깨요. 그리고 낮에도 어머님 계시면 조심하게 돼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첩에 적었습니다. 엉덩이 타박상 3월 2일 사랑병원. 메모를 적다가 문득 이전 기록들을 다시 봤습니다. 손목 부음 2월 17일. 엉덩이 타박상 3월 2일. 2주 만에 또 다쳤습니다. 며칠 뒤 방문간호사 최은경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혈압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제 엉덩이 붕대를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어머님, 또 다치셨어요? 네. 부엌에서 미끄러졌어요. 요즘 자주 넘어지시네요. 집안이 미끄러운가요? 욕실 매트도 없고 센서 등도 안 켜지고 그래서 조심하는데도 자꾸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갔을 때였습니다. 수연 씨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수연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좀 힘들어요. 어떤 점이요? 어머님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잖아요. 그때마다 소리가 나서 저도 깨요.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도 전부 올랐어요. 생각보다 부담이 커요. 가족이 늘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집이 좁아진 느낌이에요. 제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짐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외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옷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또 다치셨다면서요? 응. 부엌에서 미끄러졌어. 조심하셔야지. 자꾸 다치시면 어떡해요? 그러게. 내가 조심을 안 해서 그런가 봐.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예민하신 건 아니고 집이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적응 문제라고 했습니다. 제가 적응을 못해서 자꾸 다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예민한 걸까요? 제가 조심을 안 해서 다치는 걸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아침에 약을 먹으려고 약통을 찾았습니다. 제 방 책상에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찾았습니다. 부엌 찬장에도 화장실 수납장에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냉장고 위에서 찾았습니다. 수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수연 씨, 약통이 왜 냉장고 위에 있었어요? 아, 정리하다가 거기 뒀나 봐요. 죄송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약통이 또 없었습니다. 이번엔 거실 서랍에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깜빡하고 옮긴 것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수첩에 적었습니다. 약통 위치 냉장고 위 3월 8일. 약통 위치 거실 서랍 3월 9일. 약통 위치 부엌 찬장 3월 11일. 3일 동안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성훈아, 센서 등 좀 고쳐줄 수 있어? 밤에 화장실 갈 때 너무 불편해. 아들이 수연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그거 아직 안 고쳤어?
수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전구를 사야 하는데 자꾸 깜빡해요. 미안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내가 한번 볼게요. 요즘 외근이 많아서 시간이 없네요. 하지만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센서 등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3월 중순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충전하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충전기를 찾는데 탁자 위에 수연 씨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자 알림이 보였습니다. 무심코 봤습니다. 발신인은 전기 수리 업체였습니다. 문자 내용이 보였습니다. 센서 등 수리 요청하신 건 언제 방문 가능하신가요? 2월 18일 문의하신 건데 아직 답변 안 주셨어요. 2월 18일 손목을 다친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리 요청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업체를 안 부른 걸까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첩을 꺼내 다시 봤습니다. 센서 등 고장 1월 15일, 수리 문자 2월 18일. 센서 등이 고장 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수리 요청은 했지만 업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계단 손잡이를 보다가 거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드라이버가 있었습니다. 공구함도 있었습니다. 2달째 고치지 않았는데 공구는 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적어둔 것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욕실 매트와 센서 등은 1월부터 그대로였습니다. 약통 위치는 일주일에 2~3번씩 바뀌었습니다. 손잡이는 한 달째 헐거웠고 저는 2번 다쳤습니다. 메모를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 달에 3~4번씩 뭔가 있었습니다. 모두 제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깜빡했다는 말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리 문자를 보니 달랐습니다. 깜빡한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수리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안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 씨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현관문을 나가려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맞아. 요즘 너무 힘들어. 밤에도 자주 깨고 낮에도 신경 쓰여. 전기세도 장난 아니야. 한 달에 10만 원 넘게 나왔어.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 씨는 제가 방에 있는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집도 좁아진 느낌이고 화장실도 언제 쓰실지 몰라서 눈치 보게 돼. 사실 좀 답답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어때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자꾸 다치시니까 걱정돼요. 조심하셔야 하는데. 내가 조심을 해도 자꾸 이상하게 다쳐.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예민해서 그래요. 집이 낯설면 그럴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예민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달력도 꺼냈습니다. 메모를 하나씩 날짜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1월부터 센서 등과 매트가 그대로였고 2월에 손잡이가 헐거워졌습니다. 수리 문자는 2월 18일에 왔지만 업체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3월까지 2번 다쳤습니다. 모두 나열하고 보니 명확했습니다. 수리 요청을 했지만
업체를 부르지 않았고 드라이버가 있는데 손잡이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매트는 2달째 그대로였고 약통은 계속 옮겨졌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손으로 메모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깜빡한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고치지 않은 거였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을 갔습니다. 센서 등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불빛으로 길을 비췄습니다. 욕실 바닥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매트는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벽을 짚으며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만 다치고 있구나. 아들도 며느리도 단 한 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위험한지 저만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메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나는 이제 이 의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3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화장실을 갔습니다. 센서 등은 여전히 켜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불빛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벽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계단을 올라가는 데였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손을 뻗어 손잡이를 잡으려 했지만 손잡이가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몸이 뒤로 쏠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벽을 짚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미끄러졌으면 계단 아래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겨우 일어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어젯밤에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수연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안 다쳤어요. 근데 손잡이가 너무 흔들려서 위험해요. 빨리 고쳐야지. 너무 위험해요. 아, 네. 알겠어요. 제가 오늘 꼭 고칠게요. 하지만 그날도 손잡이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방문간호사 최은경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혈압을 재고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응, 그냥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자꾸 다쳐요. 이 집에 온 뒤로. 선생님이 수첩을 꺼내 보셨습니다. 그러게요. 기록을 보니 한 달에 2~3번씩 넘어지셨네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센서 등도 안 고쳐지고 손잡이도 안 고쳐지고 다 알면서 안 고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님, 혹시 며느님이 힘들어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알아요. 전기세도 많이 나온다고 하고 밤에 제가 화장실 가면 깬다고 하고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실은요, 어머님. 선생님이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저한테 여러 번 하소연했어요. 같이 사니까 너무 불편하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사생활도 없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요?
2월부터요. 거의 제가 올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2월. 제가 손목을 다친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센서 등 고쳐달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며느님이 그때 저한테 말했어요. 수리비 나가는 것도 부담되고 어차피 어머님만 불편한 거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도요. 며느님이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조심하시면 된다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며느님은 알고 있었어요. 위험한 거. 근데 고치지 않았어요. 불편하고 귀찮고 비용 드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편한 존재니까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 씨도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성훈아, 앉아봐.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연 씨도 나왔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적어둔 것들을 펼쳤습니다. 이거 봐. 아들이 수첩을 봤습니다. 메모를 읽었습니다. 1월부터 센서 등, 욕실 매트, 손잡이, 그리고 엄마가 다친 날짜들. 아들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게 나는 한 달에 서너 번씩 다쳤어. 이 집에 온 뒤로 수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저는 수연 씨를 봤습니다. 수연 씨, 2월 18일에 수리업체한테 문자 받았죠? 수연 씨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나도 봤어요. 수리 요청했는데 업체를 안 불렀죠. 왜요? 수연 씨가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수연 씨를 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방문간호사 선생님이 말해줬어요. 수연 씨가 힘들다고, 생활비 많이 든다고, 사생활 없다고 하소연했다고, 그래서 고치지 않았다고.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진짜야? 진짜 그랬어? 수연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보, 나도. 엄마가 다치는 걸 알면서 안 고쳤다고? 그게 말이 돼? 수연 씨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너무 힘들었어요. 밤에도 못 자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집도 좁아지고.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쳐도 괜찮다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알고 있으면서 왜 안 고쳤어? 수연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엄마가 자꾸 다친다고 했는데 나는 적응 문제라고만 생각했어. 확인도 안 하고. 편하니까 그냥 맡겨놓고 안 봤어.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어. 엄마, 나는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나는 나갈 거야. 어디로요? 엄마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친구네 집에 얼마간 있을 거야. 그 뒤는 생각해 볼게.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제가 다 확인하고 다 고치게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성훈아, 나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엄마, 나는 그냥 살고 싶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음 날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수첩, 약통. 그게 다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연락은 할 거죠? 나중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아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지 않았습니다. 벽을 짚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괜찮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걸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야 할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한 달 뒤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갔습니다. 센서 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손잡이는 단단했습니다.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